예, 2주차 모의 해킹 실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근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동영상은 나만의 해킹랩 만들기란 책을 참고하여 만든 실습 동영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책을 구매하여 읽기를 바랍니다. 그럼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. 우선 접속을 한 상태에서 콘솔 창을 켜고 이제 메타스플로잇을 실행해 줍니다. 이제 명령어는 msf console이라고 작성을 하면 되고요. 이제 메타스플로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용 침투 테스터 툴입니다. 이게 뭐 엠맵이나 아니면 다른 툴들과 함께 이제 DB 같은 것도 연동을 해서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 네트워크 스캐닝 막 그런 공격도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자기가 만든 이제 페이로드나 악성 코드 그런 것도 만들어서 직접 연동을 할 수 있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안 하는데 나중에 찾아가지고 이제 직접 거기까지 해보시고 싶은 사람들은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메타스플로잇에 이제 처음에 접속하고 나서 해야 되는 행동은 이제 악성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. 침투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할 곳에 대한 악성 코드를 만드는 건데 저희는 지금 윈도우 쪽을 해킹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2주차 지금 과제가 우선은 윈도우에서 작동하는 페이로드 그러니까 이제 페이로드 악성 코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페이로드는 이게 뭐 보내는 데이터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보안 쪽에서는 페이로드를 그 뭐래요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페이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우선은 이제 악성 코드를 만들 때 msf venom 그리고 -p 그래서 p 옵션은 제가 사용할 이제 악성 코드의 종류 이거는 윈도우에서 작동하는 윈도우 미터프리터 미터프리터는 여기서 쉘을 말합니다. 그 저희가 쓰는 윈도우에서 CMD처럼 이제 이 메타스플로잇에서 만들어 놓은 쉘 창을 미터프리터라고 이제 하는 거 같더라고요.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리버스 TCP라는 페이로드를 사용합니다. 윈도우에서 메타스플리터 이제 쉘 창을 사용하는 리버스 TCP 악성 코드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. 리버스 T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악성 코드랑 다르게 기본적인 악성 코드는 이제 원격으로 해커가 로그인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리버스 TCP는 윈도우 측에서 해커로 연결 요청을 보냅니다. 이거의 장점은 이제 방화벽이 있는 경우에는 해커가 윈도우 측으로 연결 요청을 할 때 이제 방화벽에 걸립니다. 근데 반대로 윈도우 측에서 해커 쪽으로 연결 요청을 보내면 이게 뭐 크롬 브라우저에서 연결 요청을 보낸 건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는 이제 방화벽에서는 내부를 거의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서도 리버스 TCP를 기본적으로 지금 채용하고 모든 거의 이제 이성훈 교수님 강의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페이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연결할 곳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옵션은 lhost입니다. lhost는 지금 칼리 쪽 IP가 192.168.123.10입니다. 이게 모두 다 지금 실습을 할 때 IP가 같고요. 우선 더 진행을 해보면 -f exe -f 옵션은 이제 확장자 exe 확장자를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장할 곳이 어디냐 여기서부터는 좀 잘 적어주셔야 하는데 홈에 그리고 자기 칼리 번호를 적어줘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05번 칼리 05 여기까지 해두고 그 다음에 악성코드 이름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니셜을 넣어가지고 lsss.exe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홈 칼리에 lss.exe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이제 잠시 프롬프트를 내려두고 이제 썬더보드를 켜서 그 윈도우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한번 보내봅니다. 예, 이제 이메일을 한번 쓰고 지금 저희는 관리자용 계정을 아는데
더 이제 제대로 실습을 할 때는 관리자 계정 이메일도 찾아서 이제 진행한다는 그런 시나리오로 진행을 할 겁니다. 우선은 마스터의 메일 protect.kr 이메일은 gift 아무나 쓰고, 그 다음에 어태치 부분에서 이제 방금 만든 이제 lss.exe를 첨부해서 보내도록 합니다. send. 그럼 이제 윈도우 측에서 애니데스크톱을 활용해서 윈도우 측에서 그 페이로드를 실행해주면 됩니다. 악성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그 이제 핸들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윈도우 측에서 해커 측으로 보낸 요청을 대한 응답을 해주는 프로세스를 이제 켜줘야 되는데, 연결 요청에 대한 그 응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use exploit multi handler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프롬프트가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exploit 같은 경우에는 악용을 하다 라는 이제 의미이고요. 그 취약점을 발견해서 그 취약점을 활용하는 것을 exploit이라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는 그 외와 별개로 연결 요청에 대한 거를 이제 응답하는 그런 핸들러를 exploit에 이제 넣어둔 걸 볼 수 있고요. 이제 이 상태에서 무슨 그 이제 핸들러가 무슨 페이로드에 대한 응답을 받을 건지 페이로드 윈도우즈 볼 때 아까랑 똑같이 만들었던 거를 적어줍니다. 그리고 set host 그 페이로드가 어디로 연결 요청을 보내는지 192, 168, 123에 10 이거에 대해서 다시 옵션을 확인해 봅니다. 옵션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15번으로 그리고 리버스 TCP를 사용한다. 그러면 이제 이것을 exploit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그 연결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, 이 상태에서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그 세션이라고 해갖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. 예, 지금 악성 코드를 실행하자마자 이렇게 연결이 된 게 보이고요. 프롬프트가 바뀐 게 보입니다.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공격 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럼 우선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것은 그 침투된 윈도우가 가상 단말인지 아니면 진짜 PC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. 방법은 좀 많지만 기본적으로 쉘을 켜서 이제 이러면 윈도우 CMD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CMD에서 시스템 인포를 작성해 주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윈도우가 버추얼 머신에 돌아가는지 진짜 윈도우인지,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, 무슨 윈도우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. 우선 전부 다 이제 버추얼 머신 그런 게 들어간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이제 가상 머신이 아닌 진짜 PC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럼 이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쉘창에 나가려면 익스트를 쳐주시면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파일로 받으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보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관리자 권한을 얻어야 됩니다. 이제 침투를 하고 나서 첫 번째 목표는 관리자 권한을 얻는 겁니다. 그 관리자 권한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관리자 권한이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때문입니다. 하드웨어를 제어하면 뭘 할 수 있느냐? 이제 하드웨어를 속일 수 있게 되는 거겠죠?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악용을 안 해도 네트워크가 감지가 안 되게, 그리고 뭐 로그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 권한만 지울 수 있는 그런 로그들도 지울 수 있고, 연결이 되었다는 정보에 대해서. 그래서 저희 행동을 이제 숨길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더 많은 권한으로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, 그래서 처음은 우선 관리자 권한을 얻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관리자 권한을 얻기에 앞서서 윈도우는 UAC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뭔가 프로그램이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
진짜 PC에 있는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. 팝업창이 떠가지고 이 팝업창을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겠습니까? 라는 창이 뜨는 건 이제 주로 볼 수 있는데, 게임을 하든 뭘 실행하든 확인 또는 취소 이런 게 뜹니다. 그게 바로 UAC입니다. 그 UAC를 우회해야 되는데, 우회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그 UAC 기능에 대한 취약점이나 다른 취약점을 악용해서 그 관리자 권한을 얻거나 또는 사용자 실수를 노려서 이제 관리자 권한을 얻어오는 겁니다.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윈도우 측이 지금 실습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명에서 실습하기에 UAC를 바로 그냥 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선은 이 세션을 뒤로 나가줍니다. 백그라운드를 여기서 작성해 주시면 세션이 나가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세션 나간 상태에서 새로운 세션을 열어볼 건데, use, 이번에 뭘 쓸 거냐, exploit, 취약점을 악용을 하겠다. 윈도우즈의 local 에서 작동하는 bypass UAC. 예. 예, 지금 프롬프트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세션. 지금 세션이 클로즈 된 게 1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그 세션 다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세션은 1이다. 세션은 1. 그리고 그게 사용하는 페이로드는 윈도우즈 미터프리터 리버스. 그리고 탭을 치면 자동으로 쳐지기 때문에 탭을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. TCP라는 걸 작성을 해주고, 그 상태에서 이제 정해야 되는 거는 다시 엘로스트 연결 요청을 보내는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엘로스 192.168.123.10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옵션을 확인해 줍니다. show 옵션스입니다. show 옵션스를 쳐서 명령어를 확인해 주고 123 그리고 TCP 확인해 봅니다. 여기서 그리고 기본 포트가 만약에 이제 뭔가 만들 때 포트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기본으로 메타스플로잇은 4444가 잡힙니다. 포트를 뭐 따로 지정해줄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저희가 악성 코드를 만들 때 포트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값으로 444를 쓰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본 메타스플로잇 설정이 444입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exploit 해주면 이제 UAC를 우회하고 새로운 세션이 생기게 됩니다. 세션 2가 오픈되었죠. 지금 이게 세션 2가 오픈되고 바로 지금 세션 2로 들어와졌는데, 이 세션을 확인하는 거는 이제 그 08번 그쪽을 보시면 세션 관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. 세션 연결된 상태에서 sessions-i를 치게 되면 지금 여기가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쳐야 되죠. 백그라운드를 가서 sessions-i를 치게 되면 세션이 연결된 게 확인됩니다. 지금 2가 새로 연결된 거죠. 다시 원상 복귀로 가려면 sessions 그리고 그냥 2를 적어주시면 이렇게 새로 연결된 이제 인터프레스로 올 수 있고요. 이렇게 UAC를 우회하고 나면 다시 이제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08번을 미리 진행했으니까 그거 유념해 주시고, 그리고 권한 상승을 바로 해보겠습니다. 지금 사용자 계정이 뭐냐? 그럼 매니저, 그냥 기본적인 권한, 일반 사용자 권한입니다. 근데 여기서 get system -t 1을 치게 되면 이제 관리자 권한에 대한 공격을 한번 시도하고 get UI를 다시 확인해보면 이게 시스템 권한, 관리자 권한을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관리자 권한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, 패스워드를 가져올 수 있고, 이제 키로거로 이제 무슨 값을 입력할 수 있는지, 브라우저 이력이 뭔지, 막
더 다양한 공조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무엇보다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로그를 지울 수 있다는 점이죠. 그럼 우선은 패스워드 해킹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. run hashdump. run hashdump를 뜨면 이렇게 패스워드가 해시값으로 나오게 되는데, 이 해시값 나온 거를 복사를 해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 줍니다. 해시점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두고 복사한 게 한 거를 붙여넣기 해줍니다. 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복사를 하고 컨테이너 복사, 이거 붙여넣어주고, 붙여넣은 거를 저장을 해주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존더 리퍼에서, 이게 패스워드 크랙 파일인데, 이 패스워드 크랙 파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패스워드를 활용하여 이제 이 취약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존 워드 리스트는 기본 쪽에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. share 존 패스워드 리스트. 포맷 여기서 NT를 적어주는 건, 이게 NT가 윈도우즈 NTFS 그 파일 확장자를 의미하는 거고, 결국에는 윈도우에서 생성된 해시라는 걸 이제 뜻하게 됩니다. 포맷은 NT다. 한번 해보게 되면, 경로를 안 주시겠네요. 이게 해시.텍스트 만든 거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매니저의 이제 패스워드는 13456이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킹을 할 때 패스워드를 모으는 이유는 크레덴셜 스태핑이라고 해가지고, 이제 패스워드 하나를 이제 알고 있으면 다른 사용자 계정도, 그 사람이 사용하는 계정도 패스워드가 일치할 확률이 높다, 거기서 한두 개 바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. 이제 이렇게 패스워드를 모아서 이 사용자가 무슨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나중에 이 사용자 계정, 다른 계정, 똑같은, 그냥 네이버면 다음 뭐 구글 똑같은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거나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까지 해킹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모아두는 겁니다. 우선 1편을 여기까지 제작하고 2편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